뒤가 주례고공기에 실린 도면이라고 알고 있지만 오리지널 주례고공기에는 없는 조이친묘 사직도와 왕국경위도궤도는 누가 언제 왜 그렸을까? 주례고공기 조이친묘 사직도와 왕국경위도궤도에 1점. 누가 후. 이 두 그림은 기원전 춘추전국 시대에 쓰여진 주례고공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18세기의 청나라 건륭제의 명을 받은 여러 학자들이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했다. 이 그림들이 수록된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금정주례이소 친딩더우리 이수다. 금정친딩은 황제의 명으로 편찬했다는 뜻으로 이 책이 당시 청나라의 공식적인 주례의 석본이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송나라 시대 등 이전에도 학자들이 주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현재 오히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 두 그림의 형태는 바로 이 청나라 건륭제 시대에 완성된 것이다. 2점. 왜 와? 이 그림들을 그린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시각화를 통한 이해, 증진 교육적 목적. 주례고공기의 원문은 장인이 나라를 만든데 한 변은 구리고 각 변의 세 개의 문을 낸다지 않으면 인고 방조리 방산문 와 같이 글로만 되어 있다.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복잡하여 글만 읽어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학자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독자들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한 도면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유교적 통치 이념의 정립과 과시 정치적 목적.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자신들이 중화 문명의 정통 계승자임을 증명해야 했다. 건륭제는 고대 유교 경전을 재정리하고 주석을 하는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 청나라 황실이 고대 주나라의 이상적인 통치 질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승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즉, 이 그림들은 우리가 바로 이토록 완벽하고 질서 잡힌 유교적 이상 국가를 구현하는 황조다라고 선전하는 이념적 도구의 역할을 했다. 고전 해석의 표준화 학술적 목적. 주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건륭제는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표준 해석 official standard를 만들고자 했다. 이 그림들은 복잡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주례가 말하는 이상적인 수도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못 박는 표준화된 시각 자료의 역할을 수행했다. 3점. 조이친묘 사직도에 의해 왼쪽의 그림은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수도도 쟁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은 조이친묘 사직도다오의 진묘서지 도이다. 조이친묘 사직도다오의 진묘서지 도의 각 글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조다오 조정. 치아들이 임금을 만나 정치를 논하는 공간. 외조, 지조 등. 위외의 자리, 위치. 침친 침전.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 묘묘 종묘.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시는 사당. 사직서지 토지의 신서과 곡식의 신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 도토 그림. 즉, 이 그림은 조정, 침전, 종묘, 사직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란 뜻으로 고대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핵심 시설들의 이상적인 배치도를 보여준다. 이 도면은 주례고공기에 나오는 도성 건설의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준다. 좌조우사 조주요서 궁궐을 중심으로 왼쪽 동에는 종묘조를, 오른쪽 시에는 사직서를 둔다는 원칙이다. 그림에서 궁궐의 왼편 동쪽을 보면 묘묘라고 표시된 종묘가 있다. 궁궐의 오른편 서쪽을 보면 사직단 서지 단이 그려져 있다. 이은 조상에 대한 숭배. 종묘와 국가의 근본인 농업사직을 왕의 통치 공간 바로 옆에 둠으로써 국가의 정통성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다. 면조우 시미엔자허우스 궁궐을 기준으로 앞난에는 조정자울, 뒤배에는 시장실을 둔다는 원칙이다. 그림의 아래쪽 남쪽부터 중앙까지는 정무 공간인 외조와의 자어, 치조줄 자어 등 조정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의 가장 위쪽 북쪽에는 백성들의 생활 공간인 시실, 즉 시장이 위치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는 시장 부분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왕이 있는 정치 공간과 백성들의 경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되 국가의 통치 아래에 둔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궁궐 내부의 구조. 삼문 삼조사 문산더. 그림의 중앙에 있는 궁궐 내부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공간의 성격이 구분된다. 남문남문을 기준으로 한 남양 배치 그림 하단의 난남 표시는 모든 건물이 남쪽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은 임금은 남쪽을 바라보며 나라를 다스린다는 남면 사상 남면 스상을 나타낸다. 외조와의 자오 가장 바깥에 있는 조정으로 국가의 큰 행사나 조회가 열리는 공간이다. 치조줄 자오 외조 안쪽에 있는 조정으로 왕이 신하들과 일상적인 정무를 보는 공간이다. 연조이엔 자오 또는 침친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왕이 편안히 쉬거나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 침전이다. 이처럼 문과 조정을 여러 겹으로 배치하여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점차 깊어지는 위계적인 구조를 만들어 왕의 권위를 높이고 궁궐의 위엄을 나타냈다. 역사적 의의. 이 조이친묘 사직도는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특정 도시의 지도가 아니다. 이것은 유교 이념에 따라 국가를 어떻게 건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청사진이다. 이 원칙은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물론 한국의 경복궁과 수도 한양 서울, 그리고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도와 궁궐 배치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4점. 왕국경위도궤도에 의해. 오른쪽 그림은 조이친묘 사직도와 함께 주례저울리 고공기 가공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왕국 경위도궤도 왕과 징웨이 도구의 돌이다. 조이친묘 사직도가 궁궐의 내부 배치에 집중했다면 이 그림은 이상적인 수도 왕국어 전체의 도시 계획을 보여주는 마스터 플랜이다. 그림의 명칭과 의미. 왕국 경위도궤도 왕국어 징웨이 도구의 도의 각 글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왕국 왕국어 왕이 다스리는 수도. 경위징웨이 경징은 남북 방향도로, 위웨이는 동서 방향도로를 뜻하며 도시의 바둑판식 도로망을 의미한다. 도도길, 도로. 궤구의 수레바퀴 자국. 도로의 폭을 재는 단위이다. 즉, 이 그림은 왕국의 남북동서 도로망과 그 폭을 나타낸 그림이란 뜻이다. 그림에 나타난 도시 계획의 핵심 원칙. 이 도면은 줄에 기록된 이상적인 도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시각화한다. 방구리, 방산문 방저오리, 방산문, 도성은 한 변의 길이가 9리인 정사각형이며 각 변에는 3개의 문을 낸다는 원칙이다. 그림은 완벽한 정사각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남북 각 성벽에 3개씩 총 12개의 문면이 그려져 있다. 각 방위는 오행무시행 사상에 따라 남쪽은 불, 북쪽은 물, 동쪽은 나무, 서쪽은 쇠를 상징하는 문자로 표시되어 있다. 국영구의 조징조웨이 성 안에는 9개의 남북 도로징과 9개의 동서 도로웨이를 만든다는 원칙이다. 그림을 보면 도시 내부가 마치 바둑판처럼 정확하게 구획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분에 따라 거주 구역을 나누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경도국의 징도지오구의 남북을 뻗은 중심도로 징도의 폭은 수레구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너비지오구에로 한다는 원칙이다. 그림 하단의 설명문은 바로 이 도로의 폭에 대한 규정이다. 긴 수도의 중심도로가 얼마나 넓고 웅장했는지를 보여주며 도시의 위계질서를 도로의 너비로 표현한 것이다. 궁궐과 핵심 시설의 배치. 도시의 정중앙에는 궁궐봉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궁궐을 중심으로 좌조우사조조 여우셔와 면조우시면 저허우실의 원칙에 따라 종묘저조, 사직여셔, 시장실 등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이친묘 사직도와의 관계. 두 그림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조이친묘 사직도 주민뷰, 왕국 경위도궤도 중앙에 있는 궁궐 영역을 확대하여 그 내부의 건물 배치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왕국 경위도궤도 주마읍뷰, 조이친묘 사직도에 그려진 궁궐이 도시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구조로 자리 잡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은 유교적 이견에 따라 질서와 체계, 그리고 상징성을 부여한 동아시아 전제군주 국가의 이상적인 수도 모델을 제시한 청사진이다. 이 모델은 중국 역대 왕조의 수도는 물론 발해의 상경성, 일본의 해양 교교토, 그리고 조선의 한양 서울의 1위까지 동아시아 전역의 고대 도시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